예, 오늘은 장수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장수 식단의 내용은 영양하고 장수 질환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를 되겠습니다. 2022년 행복 레포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작년 거죠. 2021년도 건데, 미국이 17위, 한국은 59위에 나와 있습니다. 1위에서 쭉 앞선 나라들은 대개 북구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대개 이제 이 퍼플 칼라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 이제 어, 안에 항목들을 보면 GDP,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복은 뭐 건강하고 장수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보면은 건강 이제 그 라이프 스팬은 83.5세 오래 삽니다. 세계 몇 위 가죠.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은 66세 정도로 한 근 17년 10 가까이 아프다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의 제일 현재 오래 사는 동네가 나가노 현이라고 옛날에 오키나와에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건강 수명은 남자는 79세 정도. 근데 평균 수명은 80.88이니까 한 1년 그러다가 죽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여성 경우는 84세인데 평균 수명은 87세, 한 3년 좀 아프다가 하늘나라 간다는데 어느 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결국 건강 수명을 누리는 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늘었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염색체 안에 어,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 이 길이가 우리 노화를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험실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텔로메어 길이가 길면은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인 노화가 늘어진다. 그런 학설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는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식이나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이 이 텔로미어 길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립선 암 진단 받은 35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여기 적극 참석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 텔로미어가 길어졌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이제 식사 오늘 주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논문 중에 금년 4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셀이란 잡지에 롱지비티 다이어트, 장수 식단 이런 내용의 좋은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좀 오늘 이 시간에
한 3, 40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식단은 우선 그 식단 구성과 그 수준에 있어서 우선은 여러 가지 그 요인이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누구한테나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쇠약, 노쇠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놈, 유전인자라든지 체구 및 비만, 특히 그 서구인들 경우는 비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연령이 높으면은 또 이제 그 노화가 진행이 되죠. 성별, 건강 상태 이런 걸 바탕으로 개인 항병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쇠약 피하는 것, 노쇠 피하는 거죠. 그걸 위한 이제 장수식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 체구,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장수 식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십니다만 칼로리 제한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아미노산 중에 단백질 한 종류인데 그 단백질에 있는 구성 성분 중에 메치오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걸 적게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전체 음식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서 먹느냐 이게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쇠약과 질병 이 두 가지가 나이가 들면 따라오는 제일 반갑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쇠약에는 따라오는 게 이제 건감소증이죠. 뭐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살코피니아, 건감소증. 이 건감소증이 오면서 신체 기능이 손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천천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막해도 재보면은 여러 가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경우에는 병을 딴다든지 이런 게 혼자 잘 됐는데 못 따게 된다든지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아니면 무릎이 전보다 약하다 좀 그러면은 무릎이 시큼하다든지 이런 게 따라오다가 이제 쇠약 쪽으로 가게 되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 40대부터는 40대, 70대까지는 한 8%씩, 그리고 70대 넘어가면 더 15% 가까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근감소증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히 영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만은 체중 킬로그램당 한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라. 제 같으면 한 140파운드, 한 61, 2kg 됩니다. 그러면 한 60g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섭취. 햇볕만으로 모자라기 쉽기 때문에 한 천아유 전후 보조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들의 90%가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사는 우리들도 특별히 바깥에 많이 기동을 하지 않으면 모자라기 쉽습니다. 보조제 필요하죠. 오메가3 지방 주에 한 두세 번은 최소한 먹으라.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과체류입니다. 발효식품. 그리고 전체 열량을 조금 적게 먹는 게 좋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식을 하기보다는 약간 소식이 오히려 체중 줄어드는 게 오히려 낫다. 어, 많이 먹게 되면 몸 전체 그 지방은 늘어나는데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오면은 따라서 오는 친구가 뼈나 근육량,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스라이티스나 뭐 근육 감소, 적혈구수 감소 이런 게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양 섭취와 더불어서 이제 그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운동입니다. 보통 사람들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60부터 70, 80 많이 떨어집니다만 특별히 그 강화 훈련을 하면은 훨씬 적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영양과 더불어서 이건 뭐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우리가 블루존이라고 공부했습니다만 대개 산악지대라든지 이 자동차가 별로 서지 않는 지역에 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 되게 장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느새 내가 근육이 너무 빠졌다 싶으면은 여기 짐이나 이런 데 등록해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미 아십니다만 칼로리 제한, 소식입니다. 소식.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침판지 A와 B, 나이는 한 27살 정도 됐습니다. 인간의 나이로는 거의 죽을 때 가까이 왔습니다. A는 제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요 옆에 C는 소식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차이가 있지만 몸매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식이. 그런데 이 동물 실험에서는 건 30% 적게 먹였습니다. 아,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연구도 1, 2년 한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 경우 30% 적게 먹고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한 칼로리 제한식, 소식, 10에서 20%. 흔히 이제 그 장수 국가 중에는 일본이 상당히 들어갑니다만, 거기는 이제, 음식을 80%만 먹어라. 이렇게 노래처럼 이야기하면 20% 적게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비만이 적고 되게 스키니한 편입니다. 소식을 이미 어느 정도 거의 다,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소식하시는,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체중이 많다 싶으면은 조금 줄이시면은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조금 낯선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제한식 T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Time Restricted Eating, 시간 제한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제한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10시간 같으면은 아침에 8시에 식사했으면은 저녁 6시 예, 식사 마치는 걸로. 10시간 정도 뭐 지키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8시간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8시간은 지키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9시, 보통 이제, 직장에 일하는 분들은 더 어렵죠, 뭐. 예, 그래서 보통 한 10시간 시간 제한씩, 이거는, 여러분들이 10시, 10시 또는 11시간, 12시간, 이런 정도 맞춰서, 그러니 밤에는 일단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먹는 시간을 제한하고, 이제 그 사이에 장기가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간헐 단식입니다. PF라고 하는데, Periodic Fasting. 어, 이건 이제 특히 종교적인 단식, 그, 지역에 따라서는, 금식을 많이 강조하는 그 기독교 교단도 있고, 특히 뭐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이나 이러면서 금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금식 내지 단식이 좋은 걸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약을 실제 막기 위해서 어, 칼로리 제한을 하든지 금식 단식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도 적게 빠지고 질환도 적게 생깁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을,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65세 넘으면 한 80%가 하나 질환이 있고, 어, 2개 이상 질환을 가진 사람은 한 68%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쭉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미국 사람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아스라이티스, 이것도 체중 탓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 이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흡연 이런 것 때문에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네 번째 이런 게 전부 그 심장 질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하트 페일러, 심정지죠. 이것도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과체중하고 거의 연결이 많이 되는 질환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은 형제간이 그렇다든지 그 가족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그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만 조심해야 되고,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 개인의 건강 상태 이런 게 만성 질환이 어쨌든 65세 되면 많이 찾아온다. 아마 우리 회원들 중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약을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뭐, 고혈압계통 약이나 이런저런.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음식을 조절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를 지금 소개하려는 중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음식에 관한 거는 최근 논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매일 과체류 많이 먹어라. 과일, 채소 2서빙, 과일 2개, 그리고 이제 통곡육 먹어라. 그리고 이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견과류나 종실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요구르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콩을 특별히 많이 먹어라.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 이런 것들이 제일 주식품인데, 이 중에도 이제 사실 서양 사람들은 워낙 고기 많이 먹으니까, 우리 경우는 이제
닭고기를 가끔씩 먹는 게 좋습니다. 닭고기, 그리고 이제 계란은,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 문제가 없으면 매일 하나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도, 종류에 따라서 지방이 많지 않는, 치즈, 우유 한 잔. 이런 정도는 우리 에이시안들은 육식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소량씩 드시면 오케이. 피해야 될 게 이제 하이그리세믹, 어, 고혈당 지수, 빨리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인데, 이제, 그, 흰밀가루, 백반, 레드미스는 이제 혈관을 그, 막게 하는 그런 문제, 뭐, 프로세스 및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식하고 연결되는 거는 흰 쌀밥, 그리고 요새 바삭 튀긴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삭 튀김. 이거는 이제 아주 고온에 튀기든지 뜨거운 열풍, 튀긴 다음에 열풍으로 말립니다. 너무 뜨거운 열풍, 이런 것들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적육, 가공육. 그리고 뭐라 그래도 이제 밑반찬, 젓갈, 이런 소금이 우리 한식 경우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가공 음식, 슈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그럽니다. 여기 대해서는 언제 따로 한번 세미나 하겠습니다만, 요새 뭐, 여기 그로스리 가면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과자만 쫙 있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온갖 한국서 만든 맛있는 과자들이 많은데, 어느 여자분은 그래요. 자기는 저녁은 과자로 띄운다 그래요. 맛도 있고 편하고 좋다고. 근데 거긴 대부분 초가공 음식입니다. 뭐 즐겁게 먹다 보면 어느 사이에 배가 티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개하는 건강장수 식당, 그거 이제 이름이 페스카타리언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원래 이 말은 페세, 이태리 말입니다. 페세. 생선이란 뜻이에요. 페세하고 베지테리안. 요 두 개를 합쳐서 디에테리안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채식 식당 이렇게 풀이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채식을 하는데 생선만 동물성 음식으로 먹는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강조하는 게 콩입니다. 콩 많이 먹어라. 네. 그리고 통곡물. 우리 흰쌀밥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그 페스카테리안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도 좋지만 나이 들면은 노인성 당뇨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는 어쨌든 페스카테리안 다이어트, 인슐린 저항성을 어, 낮추는 데 좋다. 그리고 이제 체내 지방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그로스 호르몬이 거의 분비가 잘 안 되고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 같은 거 자꾸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르몬 분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식단을 하면 중간 수준 정도 활성화, 액티베이션 됩니다.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IGF-1이라는 것도 인슐린 그로스 팩터인데 이것도 우리 근육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는 이 식단이 좋고, 특히 암세포 억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세포의 자가 포식 능력을 촉진한다. 이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줄기세포, 및 재생 수준을 증가시켜준다. 이것도 굉장히 그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대사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노화를 염증 감소, 예, 우리 몸의 염증 감소는 여러 면의 노화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두뇌 건강에도 이 염증 감소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산화 손상이 감소되고 우리 체내에 이제 단백질을 줄어드는 걸 개선시켜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암이나 심혈관, 신경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이런 그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 요소 및 발병률을 감소시킨다. 이거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페스카테리언 다이어트에 대해서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소위 채식 식단에는 보면은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오로지 채소뿐입니다. 이거 채소만 먹고 다른 건 일체 동물성 노노노입니다. 락토 베지테리안은 이 채식에다가 락토라는 건 유제품 오케이, 락토 베지테리안. 오보 베지테리안이 있습니다. 오보는 계란입니다. 이건 완전 채식에 계란만 먹는다. 또 락토 오보. 락토는 이제 우유하고 계란만 먹는 채식주의자. 이 사람들은 베지테리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 베지테리안, 반만 세미, 이제 동물성을 조금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된 이야기가 이제 페스카테리안 다이어트. 이거는 이제 채식 중심인데 유제품 계란 좀 먹습니다. 그런데 씨푸드를 아주 강조합니다. 씨푸드 많이 먹는다. 이 다른 거하고 다 차이입니다. 위에 있는 플락타리언 베지테리안이나 폴로타리언 베지테리안인데 그거하고 제일 차이 나는 거는 이 씨푸드. 이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페스코테리언 다이어트,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비건, 완전히 그 채식만 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장수합니다. 사망 위험이 낮다는 거죠. 그런 면에는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비건 채식을 철저한 채식주의자들은 비채식주의자에 비해서 골절 위험이 43% 높고 고관절 골절 위험은 한 2.3배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는 이 비건 채식, 완전 채식주의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경우들 보면 시골에 사는 그 할머니들이나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채식에 이 비건에 가까운 채식을 하게 되면 골절 위험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허리가 안 좋다든지 무릎 수술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그 채식만 하면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 결핍돼서 그게 일어난다. 이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스크테리언 다이어트, 예, 생선 채식 식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제일 알기 쉽게, 도표로 만든 게 있어서 제가 우선 인용하겠습니다. 우선, 과체류 제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과체류.
우리가 보통 이제 5A,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과일 2개, 이과 삼체. 네. 이제 우선 과체류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제, 김치가 생채소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발효 음식에 들어가죠, 뭐. 그런데 그 한식에 이 생채소가 좀 모자라기 쉽습니다. 나물을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또 다양성, 여기 한국 그로스리 가서 그로스리 책임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배추, 무, 콩나물, 삼위일체 제일 많이 나가는 거라 그럽니다. 다양성이 좀 모자라고 이 컬러풀하지 못해요. 너무 색깔이 연하죠. 그런 면에 이제 양에 있은 최소한 5회, 2과 3채에서, 3과 5채까지 늘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과체류가 우리 신체 그 산화를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채소, 특히 이제, 어, 샐러드를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를 좀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샐러드. 샐러드에는 뭐 여러 채소 섞고, 예? 거기다가 넣어도 되고, 뭐 밥을 조금 얹어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국수 같은 거, 비빔국수 비슷하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 우리는 흰밥이니까요. 이게 이제, 제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통, 45%에서 60% 전체 칼로리 60%를 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탄수화물 의존도가 한 70% 점점 올라갑니다. 제일 손쉽기도 하고 우선 흰밥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수, 칼국수나 이런 건 전형적인 김치하고 밥하고 아니면 김치하고 칼국수 먹으면 탄수화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잡곡 멀티그레인 브레드나 잡곡밥을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제일 큰 조심해야 될 콩입니다. 콩을 어떻게 해서 늘릴 것이냐. 지금 전 세계적인 연구 중에 수명을 늘리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영양학자들은 뭐 이게 연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리, 오트밀이죠. 보리, 조, 수수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잡곡밥 먹기. 그래서 여기 헬스푸드 스토어에 가면 오토브란이나 위트브란이라는 거 팝니다. 껍질만 벗겨서 하는데 이걸 이제 밥할 때 넣든지 아니면 아침 시리얼 먹을 때 그걸 한 숟가락씩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토브란이나 위트브란. 그런 이 곡류의 속껍질이에요. 그런 식이섬유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산. 오일이죠. 오일은 30% 전후. 우리 대부분 경우 너무 적습니다. 한국 한식에는. 그 이유가 옛날에 뭐 참기름이잖아요. 참기름 귀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특히 이제 올리브유 많이 쓰시죠. 아보카도나 넛, 씨앗 이런 걸 좀 더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빔밥처럼 밥에 좀 그 비빔밥 하실 때 더 넣으셔도 되고 특히 넛 계통을 우리가 매일 한 주만 드셔야 됩니다. 한 주.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아보카도도 웬만하시면 하루 쪼개서 반개해서 매일 하나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드셔 보시고 이거하고 이 견과류 한 줌,
잡숴 보십시오. 그래서 체중이 안 넣으시면 오케이. 대부분 운동하시고 그럼 체중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윤기가 나고 훨씬 나아집니다. 왜냐? 이쪽에 여기 있는 각종 그 과체류 중에 지용성 성분들은 이걸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통곡, 잡곡을 먹을 때 그 속에도 역시 오일 솔루블 성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식에 너무 기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더 드시면 든든합니다. 배고픈 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생선입니다. 생선. 콩 어쨌든 많이 드셔야 된다. 그 생선 유제품, 유제품은 요구르트라든지 아니면 뭐, 케피어라는 반려유. 그냥 우유도 소화가 잘 되시면 오케이. 계란, 닭고기도 가끔, 매일 아니더라 가끔 드셔서, 단백질을 어쨌든 체중당 1g은 미니멈 드셔야 돼요. 1g 내지 1.2g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이제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 한 20g 조금 넘습니다. 기름이 별로 없어도 생선은요. 100g에 한 15g이 10몇 g밖에 안 됩니다. 두부 같은 거는 100g에 단백질이 한 5, 6g밖에 안 돼요. 물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는 이 단백질을 우리가 나이 들수록 굉장히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재료를 바꾸면은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 먹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퓨전 음식을 해야 됩니다. 퓨전. 우리 한식으로는 이렇게 해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퓨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 찌개나 이런 걸 싱겁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콩을 넣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밥은 콩밥 먹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콩밥 드셔야 돼요. 그래야 어, 섭취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잡곡에 콩은 반드시 넣자. 그리고 웬만한 뭐 찌개 같은데 넣어서 따로 안 드시면은 그런데 넣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퓨전 음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좀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미 공부했었는데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녹화해서 올리면은 여기도 보면 뭐 마체류, 빵까지 여기 한꺼번에 그리고 그 해산물 많습니다. 위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세 개가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 생선을 더 많이 먹기 쉽지 않는데 코스코에 가면은 이거 초절임 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에 들어있는 살몬 괜찮습니다. 안 드시기보다는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선 요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뭐 찜이나 생선전, 구이, 찌개, 튀김, 뭐 퓨전 이렇게 생선을 어쨌든 더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끝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홍생선, 단백질 열심히 먹자. 지방은 30% 수준. 잡곡, 복합 탄수화물 60% 넘기지 말자. 60% 넘기지 말자. 과체류 많이 먹자. 이렇게 네 종류로 크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퓨전식입니다. 샐러드에 이제 생선 넣고 아보카도 넣고 콩 넣고 아니면 이제 빵에 이거 살몬이나 뭐 튜나 샌드위치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